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 평양 집단이 아직도 헛된 백일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 20명의 북한 무장 간첩이 오늘 새벽 강릉 앞바다를 통해서 내륙으로 침투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명이 생포되고 11명은 자폭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지금 군경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이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18일 01시 17분 강원도 강릉시 대포동 해안에서 정체불명의 괴선박이 관측되었으며 이것은 곧 북한의 대남 침투용 잠수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육지에 상륙한 무장공비 26명을 소탕하기 위해 총 49일 동안 연인원 150만 명의 인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작전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발간한 당시 작전 기록과 생존자 이광수의 진술 그리고 사살된 무장공비의 수첩 메모를 근거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2년 17살의 나이로 해군에 입대한 이광수는 줄곧 잠수함 조타수로 근무했으며 1991년에는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에 차출됨과 동시에 장교로 인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사병이 장교로 인관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이광수는 잠수함 조종에 대한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교로서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남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국은 일반 부대보다 대우가 훨씬 좋았다. 나는 초급 간부인 소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소좌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월급도 일반 노동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 1996년 8월 이광수는 상부로부터 침투작전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전 내용을 전달받은 이광수는 내심 기뻐하게 되는데 그것은 대남 침투 수단이 바로 잠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침투는 그때까지 100% 성공이었다. 남조선 탐지선들은 우리 잠수함을 한 번도 찾아낸 적이 없었다. 작전을 성공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영웅 칭호를 받게 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대가 매우 컸다. 1996년 9월 14일 05시 상어급 잠수함에 탑승한 이들은 함경남도 낙원항에 있는 잠수함 기지를 출발해 아무런 제지 없이 강릉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안내조 2명과 정찰조 3명이 육지로 침투되었고 작전을 마친 이들은 다음날 잠수함으로 복귀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잠수함에 타고 있는 승조원들이 육지로 잠수 장비를 전달해야 하는데 높은 파도로 인해 수영으로는 해안 접근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때 육지에 있는 정찰조가 잠수함을 해안 가까이 접근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었다. 잠수함이 육지에 접근하다 암초에 걸리게 되었고 곧이어 침수가 시작되었다. 스크루를 최대로 가동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함장은 전원 퇴함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잠수함 안에 있는 각종 문서와 장비를 소각했다. 이때가 1996년 9월 18일 01시 17분경으로 잠수함 안에서 문서를 소각하자 연기와 불빛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해안 경비를 맡고 있던 68사단 23초소 근무자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어 초소 근무자가 인근의 25초소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는 사이 지나가던 택시 운전 기사도 잠수함의 불빛을 목격하고 강동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공비들은 육상에서 대기하던 안내조 2명, 정찰조 3명, 그리고 승조원 21명 등 총 26명이었는데 그중 전투력이 가장 강한 정찰조 3명은 자기들끼리만 움직이겠다며 무리에 서이탈하여 따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광수는 안내조와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배가 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이광수가 혼자 움직여
식량을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초소에 접근하려 했는데 도로에 차가 너무 많고 개가 계속 짖어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결국 포기하고 안내조에게 돌아갔는데 그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되었다. 공안시 17분경 잠수함이 발견되고 그로부터 40분 후 연대 본부까지 상황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대장은 북한군의 잠수함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너무 이례적인 일이고 파급 효과도 매우 컸기에 자신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육안으로 잠수함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부에 대한 보고가 지체되었습니다. 결국 04시 10분이 되어서야 68사단의 진돗개 하나, 05시에는 일군 지역 전체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우리 군의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9월 18일 15시 45분경 68사단 소속 헬기가 정찰을 하던 도중 청학산 정상 부근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누워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73연대 2대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바 그곳에서 11구의 사체가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머리에 총상이 있었고 저항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군의 수색작전이 시작되자 전투 능력이 부족한 잠수함 승조원들은 생포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동료들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간에 혼자 낙오되었던 이광수는 강릉시 강동면에 있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문득 아군의 매복에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다시 도로가로 내려와 풀숲에 숨어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비닐하우스에서 오이와 고추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는 한 민가에 들러 음식을 구해보기로 했는데 그곳에는 50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광수의 행색을 보고 바로 무장 공비임을 직감했으며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송이를 따라왔냐 라고 말을 걸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부인의 신고를 받은 강동 파출소는 전호구 경장과 최우영 경장이 소총을 휴대하고 출동했으며 권총을 소지하고 있던 이광수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이광수는 산속 민가에 전화기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안심하고 있다가 주민의 침착한 행동으로 검거된 것입니다. 다음 날인 9월 19일에는 전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칠성산 일대에서 6명, 강동면 오이골에서 1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총 7명의 공비를 사살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군의 피해도 늘어갔습니다. 9월 21일에는 특전사 3여단 소속 이병희 중사, 22일에는 2사단 31연대 송관종 일병, 11사단 13연대 강정영 상병이 전사했으며 23일에는 27사단 78연대 김대영 상병이 전사했습니다. 무장공비들 중에서도 특히 정찰조 3명은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조준사격 시 100% 성공, 기동하면서 이동 표적 명중, 400m 이상의 개인 수영 능력, 25kg 군장을 메고 야간 40km, 일일 120km 주파 능력, 8m의 거리에서 투검으로 90% 이상 급소 타격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M16 소총을 보유한 이들은 아군과 조우 시 1명이 사격을 하고 나머지 1명은 도주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주로 남쪽으로 도주를 실시하다 경계가 허술해지면 다시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비닐하우스나 민가에 침입해 소량의 식량만을 절취했으며 우천시에는 땅이 마를 때까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우리 군은 총 7개 사단, 4개 특전여단, 8개 항공대대, 23척의 함정을 투입했고 현역병 114만 명, 예비군 28만 명, 경찰 8만 명 등 일평균 4만 2천 명, 연인원 150만 명이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정규전 위주로 훈련을 실시했던 우리 군이 갑자기 대규모 대침투 작전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분산된 지휘체계, 대침투 작전 교리 미흡, 장비 부족,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등이었습니다. 당시 강원도 일대에는 일군 소속 병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원 부대들이 투입되었는데 지형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비들이 여러 지역에서 출몰하다 보니 지휘체계에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작전에 참가했던 대대장과 중대장, 소대장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전 초기 도주하는 적을 쫓다 보니 작전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 작전 반응 속도가 우선시되어 명령을 수령한 즉시 무전으로 단편적인 명령을 하달했다. 결국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지에 진출하여 추가 명령을 내려야 했기에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다. 병사들이 대침투 작전에 익숙하지 않아 휴대할 품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다. 군장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탐색 작전에 크레모아를 휴대하는 등 불필요한 장비들로 인해 체력 소모가 많았다. 작전 지역이 울창한 산림이고 급경사가 많아 대형 유지와 지휘 통제가 곤란했다. 야간 작전 시에는 외부코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불안했다. 다음은 교리 문제로 그동안 각 부대는 대침투 작전 지침서를 각자 발간하여 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에 차단선, 봉쇄선, 이동 차단 등 같은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면서 작전 수행에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상급 지휘관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 부대 운용과 지휘 통제가 원활하지 않았고 임무형 지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갑작스럽게 대침투 작전을 실시하게 되면서 장비의 부족함도 드러냈습니다. 야간 작전에 필요한 열영상 장비는 물론 방탄조끼, 무전기, 탐침봉, 낫과 같은 기본적인 물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복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에게 식사 제공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에서는 열상 감시 장비가 장착된 OH-58 헬기 10대를 지원해 주었지만 이 장비가 동물과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고 아군 병사들이 매복지를 이탈하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무분별한 경쟁 보도입니다. 작전 기간 동안 약 200명의 기자들이 지휘소에 몰려와 무분별한 취재를 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헌병들과 옥신각신하면서 현장은 제대로 된 지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공식 대변인이 아닌 일반 사병의 인터뷰를 검증 없이 기사화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주민신고를 그대로 방송하면서 작전 수행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아군의 오인 사격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현역병 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1명이 사망했는데 주로 총기 조작 실수와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가자 병사들 사이에서는 공포심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병사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공비가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도 일부러 헛기침을 해 물러나게 하거나 군견의 목줄을 잡아당겨 공비가 있는 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풍문도 있었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남은 공비들은 정찰조로 추정되는 3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찰조 중 1명은 자신의 도주 과정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9월 18일 잠수함을 폭파하고 적의 차단을 피해 산으로 이동했으며 불필요한 장비를 땅에 매몰했다. 우리는 적의 매복을 발견하고 우회에 극복했다. 9월 19일 헬기가 날아오면 고무포낭을 뒤집어 쓰고 피했다. 마을 인근에서 벼이삭과 감자를 구했다. 오늘은 동료인 한군의 생일이라 버섯과 전투식량, 인삼 드링크로 축배를 들었다. 9월 21일 적이 남기고 간 88라이트 담배와 건빵 봉지를 발견하고 그들의 위치를 확인했다.
5m 거리에서 갑자기 적과 조우해 한 명을 사살했다. 9월 27일 민가에 들어가 쌀과 라면, 말린 낙지 등 식량을 많이 구했다. 삼양라면이 아주 별미였다. 오늘은 추석인데 제법 명절 분위기가 났다. 10월 1일 민가에서 음식을 구해야 하는데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었다. 신사적으로 대할 것인가, 강도적으로 대할 것인가. 우리끼리 논쟁이 있었다. 10월 3일 적들은 우리가 아직 칠성산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경계가 허술했다. 우리는 항상 적을 보고 행동하지만 적은 우리를 모르고 그저 야간에는 매복, 주간에는 수색 등 일률적인 작전에만 매달리고 있다. 10월 8일 쌀과 감자로 점심 식사를 하고 능선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적 주민 3명과 조우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모두 처단했다. 10월 22일 군부대 사격장 부근에서 쌀이 나무 작업을 하고 있던 남주성군 1명과 조우했다. 산으로 끌고 가 처단하고 그의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11월 5일 인제군 연하동 계곡에서 이들 정찰조가 우리 군에 발견되었습니다. 703 특공연대와 3여단 13대대가 그들을 포위 공격해 결국 2명을 사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군 3명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찰조는 마지막 전투에 임하기 전 급하게 이러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리 조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전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도원 동지, 정말 미안합니다. 꼭 돌아가자고 했는데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정말 당신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전과는 적사살 13명, 생포 1명, 사체 발견 11명이고 아군의 피해는 전사 및 사망 18명, 부상 27명입니다. 공비들 중 발견하지 못한 마지막 1명은 행방불명되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전 종료 후 무장공비 24명의 시신은 북한으로 송환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공화국 영웅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군은 대침투 작전에 있어서 많은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잠수함 탐지 능력의 부족으로 적의 침투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해양 경계 패턴은 공비들의 육지 상륙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뒤늦은 초동 조치로 차단선 구축에 실패했고 지휘관들의 경험과 능력 부족으로 작전을 49일 동안이나 지속해야 했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우리는 부족한 대침투 작전 능력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향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